가장 발전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술을 뺏길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찬입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9월 시장의 흐름, 오늘은 코스닥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소외적, 흔히 말하는 상대적 소외라고 해서 네. 8월 달에 많이 눈물을 또 흘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상황, 8월 달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나요? 8월 달에 지금 코스닥이 최악으로 6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동전주가 조금 일부 올라왔고요. 동전주 퇴출 관련 지금 기사가 나온 이후에 동전주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코스닥이 조금 떨어졌을 건데요. 아마 동전주 파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미분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엔 좀 코스닥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코스닥이 지금 뭐 예전처럼 뭐 완전 하향 구도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가 낙수 효과라고 해서 지금 자사주 소각 이슈 관련해서 외국인들 투자도 많아지고 다양한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부양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9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올라가는 장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건가요? 네, 올라갈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죽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8월 달이었거든요. 그쵸. 외국인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때문에도 들어오지만 코스닥 때문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가 동전주도 퇴출 전에 올리는 구도로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구조로 갑니다. 지금 코스닥 기업 중에도 약간 특허성 기업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주수로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일단 상법 개정되면서 그 주주 권한이 3%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주 권한을 조금 더 펼치려고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도 많을 겁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도화선이에요, 사실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술을 뺏길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콤한 유혹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올라오는 그 지분율을 갖다 삼키게 되면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만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좋습니다. 사실 이 코스닥을 얘기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부실기업 정리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실기업 정리가 시장 코스닥에는 어떻게 9월 달에 받아들여질까요? 정말 부실한 기업은 퇴출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부 하방 압력을 줬던 주식은 오르겠죠. 그래서 일부 그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 코스닥 하면 제약 바이오주 빼놓을 수 없는데 선생님이 8월 달에 지켜보라고 하셨고 실제로 8월 달에 암백신 임상 3상 성공 등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받쳐주는 또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움직임 9월 달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그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좀 뜨거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는 기사 나오면 제가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 왜냐하면 특허권 끝난 제약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비슷한 약 만들기 바이오시밀러인데 그 분야를 우리나라가 좀 잘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좀 개발을 많이 할 거고요. 우리나라 독점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제약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리고 대리 생산도 많이 하는 그 구조로 많이 갈 거고 계약도 많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코스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할 만한 2차 전지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8월 달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9월 달 2차 전지 테마주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그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미국에서 지금 제한을 걸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2차 전지의 반출을 금지시키고 텅스텐 반출 금지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의 폐 리사이클링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지금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원자재 수출 관련된 부분, 원가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부분도 조금 더 희소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니켈이나 무슨 뭐 리튬 같은 경우 다 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환율이 내려가는 게 강점이에요, 사실은요.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가 되면서 원자재 수입에는 조금 더 그 이점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광석 관련해서, 광물 관련한 수입 관련 그 제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을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 또 9월에 시장이 열릴 거잖아요. 네. 9월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 만보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코스닥이 조금 많이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대신에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퇴출된 기업과 퇴출되지 않은 기업을 또 선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하방 주식에 대한 관련 어느 제한이 조금 더 또 악화되고 좀 약간 또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이게 또 자사주 소각 이슈와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ETF 관련된 자금이 조금 더 제한됐던 부분이 풀리고요. 또 나스닥 부분이 조금 약간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나스닥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내려가는 틈을 타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투자가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은 요번에 많이 그 탈환하셔가지고 원금 회수하시고요. 손해 보신 거 손실복구하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성투할 수 있는 9월달 응원해 보겠고요.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